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그 치적을 놓고 공과 가를 여러모로 따집니다. 그리고 문상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과 관련이 가장 많을 텐데, 군인들과 관련이 많을 텐데, 정치인 중에서는 문상을 간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문재인 역시 문상하지 않았고, 조화도 안 보냈다고 하던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가려다가 안 가고, 홍준표 반대 의견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간 도리로 가야 하는데 어때야겠느냐 물으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해서 그 의견을 따라서 안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를 놓고 그 후임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50세에서 57세까지 통치를 하고, 그 이전에 이제 부안사령부로서 한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8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79년 7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10.16 10월 5일부터 대간첩 작전 때문에 야외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1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철수하고 군대 생활, 그 다음에 복학, 제가 발령을 86년도에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시대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직장 생활은 전두환 시절이었는데, 그 후임들이 이렇게 57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무려 7명이나 됩니다. 7명. 7명인데 33년 9개월 동안 퇴임 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다른 얘기들은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인생 성형가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가 군인 전두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누렸는가, 인생을 향유하고 간 그 사람,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다음에 그 뒷사람들과는, 뒷대통령들과는 어떤 관련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쭉 나열을 해보죠. 그 바로 이어서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박근혜, 이 사이죠. 이명박, 그 다음에 김대중, 다음에 이명박도 들어가야 되고, 노무현도 들어가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죠. 자, 이렇게 7명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무려 7명이나, 이번 문재인 정권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후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들이 이 전임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한 3단계로 한번 나눠볼까요? 조금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인 임금이 있었죠. 그냥 무난하게, 무사하게 보내도록 했다. 그 다음에 홀대 내지 탄압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호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후임인 노태우는 우호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여기저기 사건도 나오고 5.18에 대한 그런 시위도 있고, 또 자진해서 피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백담사로 갔던 거예요, 노태우 시절 때. 그 다음 김영삼 때는 이제 3당 합당 해가지고 노태우랑 이렇게 해서 김영삼이 당선되었는데, 문민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비자금 사태 같은 것이 나오니까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던가요? 그 이제 임기 말에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김대중 그 출발 이전에 김영삼 이제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사면을 하긴 했지만 김영삼 정권 때는 굉장히 탄압을 받은 셈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해야 할까요? 사필 규정, 신상 빌벌 한 게 있어서 탄압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김대중과 그 김영삼이 거기서도 갈리는데 김영삼은 정치적 기반이 그때 없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출신으로서 영남 기반이 또 확고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학벌도 역시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전략, 문민정부로서 군사정권을 청산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금융실명제도 뭐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반부패, 부정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 처벌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그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탄압 내지 홀대를 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전두환은 여기는. 그런데 김대중은 내란 음모로 해가지고 그 전두환이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칫하다가는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도 했는데 그런 정치적 모험까지는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면되고 복권돼서 김영삼에 이어서 김종필 이렇게 그 연대를 이루면서 제 그 다음에 포항제철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포용적인 그리고 용서하는 스타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호남 겨우 당선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물론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가장 우대를 받은 적이 언제나 하면은 그 전두환도 이순자도 김대중 시절이었다. 이건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차이가 크죠. 김영삼 때는 그렇게 홀대를 받고 탄압까지 받고 수감 생활까지 했는데 김대중은 이제 내가 사형 선고까지 해서 정말 목숨을 내가 쥐고 있다시피 했는데 전두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김대중이 들어섰으니 이거 이제 죽었구나 곡소리 나는구나 했을 텐데 오히려 김대중 시절이 자기도 이순자 여사도 가장 편안한 시절이다.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가끔 이런저런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후임자 대우를 해주니까 이야 이게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인성도 있었겠죠. 아까 여러 그 정치적 역학구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겠고 또 카톨릭 그 신자로서 물론 이제 문재인도 카톨릭 신자인데 같은 카톨릭 신자 같은 종교를 가졌다 해서 또 사람이 같은 건 아니죠. 그렇게 우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노무현 시절 그렇게 편안할 리는 없었고 박근혜와 이제 이명박 시절에는 뭐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시절과 노태우 시절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우호적이었고 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노무현 시대는 뭐 홀대 받은 셈이고 문재인 시대와 이 김영삼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 이 말년에 특히 그 문재인 시대를 맞았는데 그 뭐 5.18 기총 소산에 이런저런 그 재판을 거의 임종 얼마 몇 달 안 둘 때까지 더군다나 광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스타일하고 문재인 스타일하고는 정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김대중은 넓게 아량을 베푸는 용서에서 오히려 용서가 가장 큰 보복이다. 그런 그 정치 보복을 넘어서는 건 없다 하는 포용하는 용서하는 자세를 보였고 문재인은 이제
80대 말, 90대까지 살았죠. 90. 그 뭐랄까요, 병약한 그리고 노약한 그 사람을 이 법정에 세우는, 뭐 문재인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치세 기간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의 말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어떤 흠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탄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당해서 이 7 후임들 중에 자기에게 가장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김대중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용서를 하고 우대를 하니까 훨씬 더 감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전두환은 오지 않았지만 이순자 여사가 와서 문상도 하고, 이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왔었던 거 잘 모르겠는데 그 이호 여사 돌아왔을 때 그렇네요. 이순자 여사가 와서 문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어떤 게 정치가로서의 이제 인생도 있는 거고, 종교인으로서 인생도 있는 거고, 또 인생을 살아간 뭐랄까요, 이 문상의 문제라든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가 후임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예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절, 예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기 그가 어쩔 수 없는 영역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제 홀대한 사람으로서 김영삼과 문제할 수 있고, 우대한 사람으로서는 노태우는 뭐 같이 했고, 그러나 이제 노태우는 5.18에 대한 사과를 했고 전두환은 사과를 하지 않은 그런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보수 쪽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냥 무사하게 지낼 수 있게 일부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홀대하거나 탄압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죠.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 50대 후반에서 해서 노무현 노태우 시절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환갑 겨우 넘어서부터 계속해서 33년 넘게 그 후임자로서 지냈는데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는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흠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 통치 방식, 그 다음에 그 집권에 대해서는 이제 5.18 뭐 정확하게 규정이 됐니 안 됐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튼 그 5.18 희생자 그런 것을 낳으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집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흠을 어떻게든지 메워보려고 하는 치안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그렇게 해서 그가 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뭐랄까 열심히 하고 뭔가 그 흠을 덮는, 아니 흠을 덮고도 남는 그런 뭐랄까요,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그 경제 성과로만 보면 물론 박정희 시대에 쌓아놓은 데에 더 탑을 올린 측면이 있지만 연평균 9% 성장을 해서 지금으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군사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수립하지 않았냐. 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계급적으로는 성공했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인생은 행복했을까? 퇴임 후에 이렇게 33년 넘게 34년 가까이 살면서 이 많은 그 7명의 후임자들이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고발 같은 것 때문에 그 법정에 설 때마다, 또 재산 같은 거, 그 환수 같은 거 당할 때 그 겪은 그 기간을 생각할 때 인간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그 자서전 제가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 수준인데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생의 실패다 또는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것보다는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어떤 사람도 대개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건 전 대통령도 아마 5.18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 7명 시절에 아마 무난한 시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냥 살만한 시절이 한 20년 안팎?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시절이 또 10년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